여러분들이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사셨겠지만 사실 수로 보나 뭐로 보나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더라고요. 예, 미생물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 몸의 한 25%만 인간의 세포이고요. 나머지는 미생물. 예, 미생물, 이쁜 미생물 아기들도 있고, 예, 대장균 같은 미생물들도 있는 거예요. 걔네들. 예,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럼 미생물들이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생물에 미자가 붙었잖아요. 아주 작은 거거든요.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을까요? 제일 많은 곳은 장. 그 외에 점막이 있는 곳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막이 없어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도 있고요. 예, 여기도 있고요. 근데 여기 있는 거하고 얘하고 종류가 달라요. 입안에 있는 것도 예, 종류가 달라요. 우리 여성분들 질에도 있잖아요. 종류가 다를 뿐입니다. 100족의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종류는 만종이 있어요. 만종. 예,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 있습니다. 예, 미생물의 무게를 다 합하면 우리 간 정도 무게가 된다고 해요. 예, 이런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모양으로 색깔 뭐 다양하게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개수도 한번 그냥 쓱 보세요. 예, 이렇게 많은데요. 예, 볼 점막에 뭐 7만 개, 800종 이렇게 돼 있죠. 예, 입 안에 2만 개, 뭐 1,300종. 예, 뭐 개수가 많은 게 부분도 있고 종류가 많은 데도 있고 한데 소화관은 어마어마하죠. 예. 종류가 몇 천 종? 4천 종. 개수는 80만 개. 예. 얼마만큼 많은가를 봤더니 은하에 존재하는 별보다도 더 많다예요. 이게 부등호거든요, 부등호. 우리 몸 안에 소화관에 있는 미생물의 개체수가 은하에 있는 은하의 별보다 더 많고요. 이 미생물의 종류가 참 중요합니다. 종류가 줄어들면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종류가 많아야 돼요. 그래서 종류가 줄어들어서 생기는 문제 중에 대표적인 게 근육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인지 기능이 떨어져요. 그리고 면역 기능이 떨어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생물 종류가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이거를 다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언제죠? 항암할 때. 예. 항암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강의를 듣는데 일로 들어와서 일로 나간대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예. 인지 기능 떨어지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리 근육 다 빠졌다 하잖아요. 예,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리고 항암하고 나면 예, 날 음식 못 먹게 하잖아요. 면역 기능 떨어져서 그렇잖아요. 왜 그때 갑자기 내 간도 그대로 있고 내 콩팥도 그대로 있고 다 그대로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면역 기능이 뚝 떨어지지? 예. 우리가 우리 몸만의 존재가 아니고 미생물과 코워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코워크. 공존하고 있는데 이 미생물들은 예, 항암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종류가 많이 줄어들어서. 유전자를 한번 살펴보자니까 유전자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자 수가 2만 개 정도 되거든요. 우리의 유전자가. 근데 오히려 쌀이나 밀이 유전자 수가 더 많아요. 12만 개거든요. 굉장히 이상하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굉장히 서프라이즈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유전자는 한 2만 개 정도인데 나머지를 채우고 있는 게 뭐냐? 예, 미생물입니다. 우리 몸에 미생물의 유전자가 더 많다는 거죠. 더. 그래서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나하고 미생물하고 섞여서
우리를 구성하고 있고요. 유전자의 수나 개체 수를 봐도 미생물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간에 뭐가 좋아요? 이거 먹으면 폐에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도라지 뭐를 먹어야 될까요? 근데 질문이 바뀌어야 돼요. 미생물한테는 뭐가 좋을까요? 예, 미생물 애기들을 어떻게 돌볼까? 그래서 이 유전자가 미생물들이 살아나야 이 유전자가 같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입니다. 미생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게 지금 최첨단이거든요. 최첨단인데 제가 대학 갈 때 일지망, 이지망 하는 거 있잖아요. 할 때 제가 사실 미생물학과를 고민을 좀 했었어요. 분자생물학과를 갈까? 미생물학과 갈까?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식품영양학과를 가기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풀릴 줄 알았나 봅니다. 예, 뭔가 미생물에 대한 여러분들이 미생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앞으로 미생물과 관련된 산업이 얼마나 놀랍게 발전하는지 정말 놀라운 세계를 곧 보게 되실 거예요. 논문 수가 이랬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리고 한 불과 저희가 오픈하기 전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논문 수가 이랬어요. 미생물의 논문 수가 쭉 이래갖고 갑자기 하나 이렇게 딱 올라가요. 그 올라갔을 때는 식중독 있었을 때, 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근데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전부터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예, 미생물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뭔가 각광을 받고 있는 때고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미생물이 가장 많은 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건강이라는 거는 장 속의 미생물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러분의 건강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소화 흡수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에 아까 뭐 스트레스, 뭐 기분 얘기 나왔는데 우리가 속이 시끄럽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중에 어디가 활성화된다? 네. 암은 만성대사질환이면서 생활습관병이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진 겁니다. 깨졌는데 자율신경 중에 교감과 부교감 중에 어느 게 더 높아졌을까요? 교감신경입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교감신경을 올릴 수 있도록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이 부교감을 올리는 거예요. ECP 굉장히 부교감을 많이 올려주죠. 네, 쑥뜸 올려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면역 치료도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면역 주사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하는 운동, 그리고 참 잘 자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하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미생물에 대해서 그냥 후루룩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미생물 애기, 미생물 아가라고 말한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움, 뭐 이름은 굉장히 많은데요. 얘네들이 우리 건강을 유지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대장균 같은 아이들이 유해균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중간균이 있어요. 이 중간균은 우리 옛날에 무슨 게임하면 깍두기 아시죠? 깍두기. 유익균이 많아지면 유익균이 돼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돼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기분이 막 걱정이 확 되고 갑자기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갑자기. 뭐 이렇게 전화를 받았는데 뭐 덜컹 어떡하지? 막 이런 일이 생겼어요. 사촌이 갑자기 땅을 샀대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배가 아파요. 근데 이렇게 순식간에 벌어지죠. 순식간에.
그게 왜 순식간에 일어나는가가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예, 기분이 갑자기 나쁘면요. 예, 유해균이 조금 늘어나거든요. 기분이 나쁘면. 내가 막 오늘까지 감사가 막 올라왔는데 갑자기 이제 막 기분이 나쁘니 유해균이 많아져요. 그러면 이 많던 중간균이 다 유해균이 돼요. 갑자기 유해균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균은 어떤 장 점막을 자극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가스를 내뿜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분 관리가 전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감사 일기를 썼을지언정 나중에는 그 감사가 습관이 돼서 계속 감사하고, 예, 아유, 그래, 뭐 좋은 게 좋지. 뭐, 이렇게 해서 흘려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에 굉장히 지대하게. 원장님이 지금 이런 마음 치유를 하는 병원이 대한민국에 유일하죠. 예. 왜 할까요? 다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사실 저는 노래도 하나 만들었어요. 예, 미생물 노래를. 예. 불러봐요. 예, 불러볼까요? 예. 나는 매일 새롭게 태어나 내 세포는 새로이 부활해. 나를 지켜주는 미생물 아가야. 나와 함께 신나게 놀자. 60조 세포, 100조 미생물. 나는 이들의 멋진 CEO. 이거를 네. 작사 올리브, 작곡 올리브. 네. 이거를 제가 진짜 많이 불렀어요. 부를 때 사실 이거 부르면서 울 때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내가 아파왔던 게 얘네들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못 맺었구나.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미생물 군단이 굉장히 빈약하게 있는 거죠. 좋은 미생물들이. 그래서 제가 이걸 부르면서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찬송가 하잖아요. 제가 미생물 찬양가. 근데 이거 부르면요. 좀 새로워지더라고요. 새로워지고. 자, 그래서 유익균이 한 30%, 중간균이 60%, 유해균이 이렇게 10% 정도의 균형을 갖고 있는데요. 요게 건강한 상태래요. 중간균은 유익균 역할을 하겠죠. 이 상태에서는. 그죠? 그리고 유해균도 좀 있어야 된대요. 하나도 없으면 오히려 문제가 된다. 얘네들이 내 생각에는 뭔가 얘네들을 긴장하게 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 원장님이 얘기해 주셔서 되게 재밌었는데 그 바닷가에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아서 서울의 횟집에 일식집까지 올 때 거기에 성질 나쁜 유해균 같은 물고기를 한 마리 넣어둔대요. 그래야 다른 물고기들이 긴장해갖고 죽지 않고 살아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역할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자,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기능은 우리의 면역 시스템을 교육을 하고 훈련시키는, 우리 몸을 지키는 이 군대를 훈련하는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미생물이. 자, 여기에 보면 여기 요렇게 톡 튀어나온 게 있죠. 요게 뭔지 아실까요? 예, 여기가 맹장이고 여기가 충수돌기죠. 예, 이렇게 돼지 꼬랑지처럼 튀어나왔잖아요. 이게 진짜 놀라운 비밀이 있더라고요. 어떤 비밀이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아까 갑자기 이렇게 우리가 균 상태가 확확 바뀌잖아요. 근데 식중독 균에 우리가 뭔가 음식을 잘못 먹었어요. 그 식중독 균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식중독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시죠? 물설사 하잖아, 물설사. 그 작작작 나가는 이유는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식중독 균을 내보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야 식중독 균도 쓸려 나갈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쫙쫙쫙쫙 다 모든 균이 다 나가버리면 우리 장은 무방비 상태가 되거든요. 균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럴 때 그 균들이 빨리 다시 만들어지게 하려고 노아의 방주처럼 균 세트를 여기로 피신 보내요. 좋은 균들을. 예. 그래서 폭풍성 설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제 식중독 균이 들어왔으니까 야, 큰일 났다. 식중독 균이 들어왔네? 이러다가 우리 초토화된다. 그러면 안 되겠다. 얘네들 내보내야겠다. 자, 폭풍 설사 할 거니까 너희들 준비해. 그러면은 노아의 방주에 타는 균 세트처럼 균 세트가 일로 다 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려요. 자, 폭풍 설사가 나도 여기는 안전지대입니다. 안전지대. 이 안에서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폭풍 설사가 지나가서 식중독균이 다 나가고 나면 그때 얘네들이 나와요. 균은 정말 1초 만에도 수백 개로 수천 개로 증식하거든요. 그래서 금방 또 다시 개수가 늘어나요. 근데 얘가 없다. 충수 돌기 맹장 수술 내가 해버렸다. 수술할 때 보면은 얘네 그냥 서비스로 떼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없으면요, 이 지금 분들은 특별 관리해야 돼요. 균에 대한 특별 관리. 어떻게? 그거는 이제 기분 좋게 하고, 걔네들 좋아하는 음식 많이 넣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이게 은신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생물이 하는 역할 중에 진짜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제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미생물 아기, 미생물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들 뭐 좋다는 거 막 이렇게 사서 비싼 거 드시죠. 후코이단 이런 거 드셔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좋다는 거 여러 가지 사서 드실 건데, 비타민이나 우리가 필요한 엽산, 그리고 후코이단에 들어있는 그 뷰티르산이 들어있는 단세 지방산 이런 것들을 미생물들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영양제를 만들어내는 애들이 미생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암 발생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생물 관리를 잘하고 걔네들 밥 잘 주고 치유원 먹고 이렇게 관리를 하면 걔네들이 우리 몸에 필요한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낸다고요. 그리고 우리 항암제가 들어오든 여러 가지 약이 들어오든 그런 약물이 들어왔을 때 그 대사를 좀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숲속공주님하고 저하고 암종도 똑같고 나이도 똑같고 기수도 똑같고 그래서 항암을 했어요. 근데 숲속공주님은 항암이 되게 잘 듣고 부작용이 없어. 근데 저는 완전 꽐라가 되는 거예요. 막 너무 죽겠다 하고 암은 오히려 크고 이런 일 있는 거 아시죠? 미생물이 작동한 겁니다. 미생물이 작동을 하면 약물 대사 과정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미생물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항암제나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약물에 대한 효과를 높일 수도 있다. 부작용을 낮출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생물들이 유전자를 키고 끄는 것도 관여를 한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암은요, 암 유발 유전자가 있고 암 억제 유전자가 있거든요.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암 유발 유전자가 켜졌고, 우리 숲속공주님은 유방암 유발 유전자가 켜져 있고, 저는 자궁암 유발 유전자가 켜진 거죠. 그거를 켜고 끄고 하는 거에 미생물이 관여를 한다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후성 유전학이죠. 그래서 이 미생물을 보면 미생물 자체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생물을 그냥 먹기도 하죠.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근데 요새는
프로바이오틱스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섞었습니다 해갖고 나온 것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생물과 미생물의 먹이를 같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미생물들이 만들어내는 좋은 물질들, 아까 제가 말한 그 미생물들이 암 발생을 억제하는 좋은 물질들을 만들어냅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이오제닉스예요. 이거는 좀 굉장히 고가고 좀 여러분들이 사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게 있어요. 미생물도 있고, 미생물 먹이도 있고, 미생물들이 만들어낸 좋은 물질들도 있는 음식이 있어요. 뭘까요? 네,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일단 네, 아침에 드시는 소통음, 또 아침에 식사에 나오는 물김치, 예, 그 다음에 저녁에 치우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드셨을 예, 김치, 간장, 고추장. 마트에 파는 거 말고 예, 우리 시어머니가 예, 바리바리 싸주신 그거 있잖아요. 예, 발효식품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야채 많이 드시죠? 야채는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생물의 먹이. 그리고 치유음과 소통음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미생물은 굉장히 많은 암에 이미 밝혀졌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준비한 게 한 4년 전인데요. 지금은 사실 더 많이 밝혀졌고 제가 좀 이게 업데이트를 못한 점도 있는데요. 푸소박테리아, 코리오박테리아가 대장암의 원인이 된다고 이미 밝혀졌고 유방암에도 장내 미생물이 에스트로겐 대사에 관계가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네. 다른 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미생물을 부여받나인데요. 우리가 원래 태중에 있을 때는 우리 그 양수 안에는 무균 상태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태아에게는 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생물이 없어요. 근데 그 상태로 태어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면서 접종을 받아요. 미생물 접종을. 어떻게 접종을 받냐면 산도를 통과하면서 접종을 받아요. 출산이 임박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 대장균이 식중독균이 들어왔을 때 걔네들이 회의를 해서 내보내기로 결정하고 너희들은 빨리 충수돌기로 피난해라 했듯이 출산이 임박했을 때 얘네들도 회의를 해요. 애기 접종시켜야 된다. 너네들 빨리 이동해라. 어디로? 산도로. 그래서 산도에 가서 이열종대로 서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가 애기가 나올 때 애기 몸속으로 코로, 눈으로, 예, 피부로, 입으로. 그래서 접종이 되는 건 접종 완료. 그럼 제왕절개로 태어나면 어떨까요? 이 접종을 못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취약하죠. 그래서 접종이 되고 접종된 다음에 모유를 먹으면서 모유 안에는 우리에게는 필요하지 않는데요. 우리는 소화시킬 수 없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모유가 이게 젖이 처진다, 유방이 막 처진다, 모유 안 먹인다, 한참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모유를 안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더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저녁에 먹는 게 미생물과 점막을 케어하고요. 우리가 이제 소화 흡수를 돕기 위해서 생으로 먹기보다는 살짝 익혀 먹고요. 쪄서 먹거나. 그리고 그것도 힘들 때는 갈아서 먹습니다. 네. 이빨이 안 좋거나 염증이 막 있거나 아프거나 할 때 이렇게 먹죠. 이렇게 먹으면은 소화 흡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네. 그리고 생으로 먹을 때 소화 흡수를 높이려면 그때 발효식품을 첨가하면 돼요. 어떤 거? 식초, 네,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첨가하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익혀서 갈아 먹으면서 아까 말한 식초, 간장 이런 것들을 첨가하면 더 좋겠죠.
그쵸?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예, 치유음, 소통음이에요. 그래서 노폐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속이 편하죠. 그래서 저녁 거는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미생물 케어하고 점막 케어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칼륨과 나트륨의 밸런스도 맞춰주고 그렇습니다. 자, 수치 과정 제가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효능을 극대화한다고 했죠. 자연 상태에 있는 식물, 동물, 광물. 광물이라고 하면 황토, 지정수 이런 거 들어보셨죠? 예, 황토도 쓰거든요. 동물 뭘 쓸까요? 태반도 쓰거든요. 매미, 허물도 쓰거든요. 이런 것들을 약으로 만들기 위해서 처리하는 과정이 수치 과정이고요. 이제 특히 저희 그 물김치, 그다음에 치유음, 소통음은 수치 과정을 굉장히 엄격하게 까다롭게 해서 효능을 높였고요. 그 외에 다른 식재료들도 간단한 수치 과정을 거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여러분이 드시는 밥입니다. 예, 저희 활명의 그 밥은 좀 특이하죠. 예, 소화가 굉장히 잘 되는 현미 잡곡밥이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수치 과정을 까다롭게 거치면서 사실 발효를 살짝 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미 효소들 많이 드시는데 굳이 현미 효소 따로 안 드셔도 됩니다. 저희 현미밥은 거의 소화가 다 되게 발효 과정이 거쳐진 거라 보시면 됩니다. 뭐 매미 허물도 쓰고 태반도 쓰는데 안전해야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희가 예, 도라지도 약처럼 쓰고 싶다. 그래서 효능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약효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 바꾸고 싶은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수치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도라지 예를 들어볼게요. 도라지가 폐에 좋죠. 근데 여러분들이 도라지를 시어머니나 엄마에게 선물할 때 도라지 뭐를 선물하나요? 도라지 정과 이런 거 선물하죠. 꿀에 잰 거 선물 드리잖아요. 아, 나이 드신 분들 천식 있고 막 이럴 때 도라지 정과 드시게 하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예. 어떤 식재료가 어떤 한약재가 비장으로 잘 갔으면 좋겠다 하면 생강에다가 한번 거칩니다. 콩팥으로 잘 갔으면 좋겠어요. 소금물에 거쳐요. 간으로 잘 갔으면 좋겠어. 식초에. 예. 심장으로 잘 갔으면 좋겠어. 어린아이 오줌에다가. 이런 과정이 수치고요. 수치를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한약의 그 효능이 달라집니다. 예. 그리고 한의사가 쓰고 싶은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수치를 잘하는 게 한의사의 굉장히 중요한 역량이기도 합니다. 이 한의학에서 쓰는 이 과정을 전처리 과정을 저희가 이제 음식에 했다는 게 이게 좀 굉장히 뭐랄까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이 음식을 먹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 원장님께 감사드리죠. 우리가 먹는 음식을 약효가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게. 그래서 저희 그 치유음이나 소통음이 만드는 제조하는 곳이 탕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음식이지만 약인 거죠. 약이지만 또 음식이고요. 약으로 생각하고 드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발효하는 것도 수치 과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의 그 전통 음식인 김치는 사실은 수치를 거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수치 중에서도 여러 과정을 거친 거예요. 놀랍죠. 예. 저는 진짜 음식 공부하면서 저는 10년 안에 저희 한국 음식이 전 세계의 그 웰빙 음식의 대세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한 5년, 6년 전에 우리 한국 음식이 굉장히 놀라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불과 5년 사이에 저희 K 음식이 굉장히 많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그 전통 우리 조선시대 음식들이 웰빙 음식으로 치유 음식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치를 하게 되면
세포와 세포 간에 서로 신호 전달, 소통하는 그 능력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약이 한 봉을 먹었는데 그 한약 한 봉의 효과는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이 소통 능력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 소통 능력이 높아지게 하는 대표적인 음식이 사실은 바다에 있는 음식들이에요. 예. 바닷물이 우리 양수하고 조성 비율이 똑같다는 거거든요. 예, 바닷물을 한 3배 정도 희석하면 양수하고 거의 비슷해져요. 양수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예. 바다는 우리에게 양수와도 같은 존재이고요. 그 양수와도 같은 존재인 바다에서 생활하는 그런 음식들, 식자재들이 뭐 해조류 이런 것들, 또 갯벌 음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식재료가 될 겁니다. 나왔죠. 이게 바로 갯벌 음식, 바다 음식.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 잘난 척 좀 하자고요. 김 먹는 나라 없죠. 김 먹는 나라, 미역 먹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 외국에서는 그 새까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거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해조류 정말 훌륭합니다. 겉쓴 요법 하시는 분들은 그 야채에다 목숨을 거는데요. 요드에 특별한 문제 없는 분이라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식재료 해조류입니다. 해조류.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암 걸려서 식사를 했지만 저는 된장국, 미역국, 그다음에 김치 콩나물국, 된장국, 미역국, 김치 콩나물국. 저는 이것만 계속 돌릴 거예요. 이것만 계속. 간단하고요, 심플하고 치우 음식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희 활명의 음식은 사실 화려해도 너무 화려하고요. 너무 맛있기 때문에 과식들 많이 하시죠.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겠지만 사실 소화 흡수율이 암 환자들은 한 30%까지 떨어지거든요. 더 떨어지기도 하죠. 항암할 때는. 그거를 이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되지 않겠냐, 정상인 수준으로. 그렇게 한 게 저희 음식치유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한 3달 정도, 최소 한 100일 정도, 저는 한 6개월 정도 이 식사를 계속 하시면 장내 미생물 군들이 바뀌어요. 바뀌고 장이 제자리를 잡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여기서 드시는 동안에 지금 내 장이 완전히 갈아엎어져서 건강하게 바뀌고 있구나를 인지하시고요. 그 기간을 좀 충분히 가지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먹기 어려운 율무나 현미 같은 것들이 수치 과정을 거치면, 발효가 그런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식혜 같은 거 밥 먹고 난 다음에 옛날에 소화제로 먹었잖아요. 발효가 된 밥이어서 소화가 잘 되고요. 흡수율도 높아지겠죠. 수치를 하면 이게 수치 과정이 항생제 역할을 해서 수치한 음식은 잘 안 상해요. 그래서 저희 밥이 잘 상하지 않고, 보존이 오래됩니다. 이게 이제 수치를 하면 농약과 분수도 제거가 돼서 보시면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게 후성 유전학이 이렇게 안 좋은 생활 습관에 있으면 암 유발 유전자가 켜진다라는 거고, 원장님이 이제 계속 강의해 주실 겁니다. 자, 세포를 보면 세포가 이렇게 선모가 있습니다. 이건 기관지의 선모고요. 이건 정자의 선모고요. 이게 혈관의 선모거든요. 자, 백혈구에는 있고 암세포에는 없는 것 뭘까요? 선모. 선모의 역할. 선모가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많은데 여기 관절이 안 좋다. 거기는 선모가 줄어들어요. 자, 암세포 선모가 없죠. 그래서 선모를 키워야 됩니다. 선모하는 역할, 커뮤니케이션, 신호 전달.
예, 선모가 줄어들면요. 예, 우리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 일이 돌아가나요? 예, 지금 여기 활명에서 원무과랑 영양과랑 간호과랑 커뮤니케이션 안 하면 활명이 돌아갈까요? 안 돌아가죠. 선모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우리 몸 안에 이 생명 자궁이 돌아갈 수 있게끔 서로 연결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신호 전달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하는 거고요. 또 선모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예, 적인지 내 아군인지 구별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이 선모가 망가지면 적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막 들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모를 살려야 됩니다. 예, 선모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냐면 예, 들어오지 마라. 얘네들이 지금 레이더를 켜고 선모해요. 아이고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안 돼. 너는 들어와. 들어왔죠. 이게 이제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얘네들이 다 선모가 있어도 제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되면 예, 이렇게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세균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단백질은 그냥 들어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 세포 안으로. 안 되죠. 뭐가 돼야 되죠? 아미노산. 근데 그냥 단백질 상태로 큰 덩어리로 들어오면 이 안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만성 염증이 계속되면 예, 암의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모를 살려야 된다. 선모는 글루코스, 갈락토스, 만노스, 퓨코스, 예, N아세틸 글루코사민, N아세틸 갈락토사민 이렇게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많은 많은 음식들을 먹거나 영양제를 먹거나 해서 여러분들이 N아세틸 글루코사민 들어있는 영양제 드시고 하는 거예요. 선모 살리려고. 근데 이게 음식으로도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음식에도. 당근에 이거 2개, 예, 알로에에 이거 2개, 예, 배추에 이거 3개 막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한 음식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건 없대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 엄마젖. 엄마젖에는 이 선모를 구성하는 성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엄마젖을 먹으러 가야 됩니다. 엄마는 우리에게 젖을 먹이면서 우리가 선모가 튼튼해가지고 우리 면역계를 예,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거예요. 세팅을 해준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떡하나 선모가 망가졌으니 엄마는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개 12가지 정도의 예, 재료들을 같이 수치해서 삶아서 소화 잘 되게 갈아서 거기다가 미생물 접종까지 해가지고 만든 게 활명음입니다. 자, 아침 활명음을 드실 때는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 네, 어떤 상상을 하셔야 되냐? 내 암세포가 이렇게 선모가 네, 살아난다. 그리고 망가진 선모가 이렇게 망가진 선모들이 건강해진다. 아미노산 김치는요, 이 소통 활명음에 만드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김치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김치를 만들면서 저희가 그 육수를 뭘 썼냐면, 이건 그냥 제가 오픈해 드릴게요. 그냥, 북어 대가리, 북어 껍질. 예. 왜 그걸 썼을까요? 예.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암세포가 있죠. 근데 그 암세포를 이렇게 막을 씌워가지고 딱 덮어서 얘네들이 어디 가서 전이 못하게 해버리는 거가 노벨상을 받았어요. 이렇게 한다는 걸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콜라겐? 또 하나. 콜라겐만 있어가지고 안 돼. 콜라겐과 여러분들 계속 그 주사 맞는 건 뭐죠? 비타민C. 네, 비타민C 드시죠. 네. 콜라겐과 비타민C가 딱 만나면 암세포가
더 이상 전이되지 못하게 이렇게 막을 씌워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게 노벨상 받은 거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콜라겐을 집어넣으려고 북어 대가리, 북어 껍질 넣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무심코 드셨던 국, 그 국에 육수를 낼 때 저희가 북어 대가리, 북어 껍질을 넣습니다. 매일, 매 끼마다 콜라겐 육수 아셨어요? 네. 그래서 콜라겐 육수는 저희가 해드리고 비타민 C는 굉장히 많은 부분은 저희 그 신선한 채소로 섭취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메가요법 하잖아요. 주사하고 또 먹는 거 다르거든요. 예, 드시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치해서 이런 원리들을 담아서 미생물 밥도 준비하고 콜라겐 육수도 준비해서 여러분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식사 순서에 대해서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암은 뭐를 영양분으로 삼을까요? 네, 포도당이죠. 글루코스. 근데 최근에 킴스 효과라고 해서 최근에는 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포도당은 암의 그 형체를 만드는 빌딩 블락을 만들고 암의 영양분은 지질이 그 역할을 한다. 어쨌든 저쨌든 우리는 그 글루코스가 암의 먹이가 된다는 것은 뭐 와버그 효과라고 하고 이거는 킴스 효과라고 하는데 어쨌든 와버그 킴스 다 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거는 포도당과 지질을 조심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의 두뇌는 포도당을 영양분으로 쓰거든요. 포도당을 다 빼버리면 그래서 포도당을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쓰면은 어떻게 써야 되냐? 자,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차이가 있어요. 암세포는 성질이 급하다. 정상세포는 굉장히 참을성이 좋다. 그래서 혈당이 이렇게 치솟을 때 암세포는 걔네들을 확 가져가요. 정상세포보다 6배 정도 빨리. 대여섯 배. 근데 우리 정상세포는 기근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굉장히 참을성이 강하고 포도당이 빨리 안 들어와도 기다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포도당을 안 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밥 안 드시는 분들 혹시나 있을까 봐 제가 얘기해요. 밥 드셔야 돼요, 탄수화물. 감자 다 드셔야 돼요. 어떻게 드셔야 되냐?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게. 혈당 스파이크라고도 하고 혈당 피크라고도 하거든요.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게 드셔야 돼요. 어떻게 드셔야 되냐? 먼저 섬유질 많은 채소를 먼저 드시는 거죠. 채소, 샐러드도 먹고 그 다음에 저희 메인에 보면 야채, 나물 나오잖아요. 나물 드시고 국에 보면 건지 있죠. 그것도 드시고 그렇게 드시고 난 다음에 밥이나 감자, 고구마 같은 거를 뒤로. 그리고 감자, 고구마나 밥을 드실 때도 그냥 백미나 홀랑 껍데기 벗긴 고구마를 먹지 말고 껍데기 채로. 그래서 현미, 고구마 껍데기 채로. 그렇게 드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당뇨식이하고 비슷하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김치 한쪽을 먼저 드시라는 거는 김치가 보통 새콤하니까 새콤한 걸 먹어서 좀 침이 좀 나오게 하고 그 다음에 야채 드시고 나물 드시고 마지막에 현미밥. 소통음 치움은 챙겨 먹어야 될 거다. 그리고 언제 드시냐? 밥 먹으면서 반드시 같이 먹을 필요는 없다. 식간에 드셔도 괜찮다. 그 대신 시간을 이렇게 늘 비슷한 시간에 드시는 건 의미가 있어요. 아, 아빠가 퇴근하실 시간이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하고 아빠가 아무 때나 오는 거하고 우리가 좀 다르죠. 똑같아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음식이 들어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콩나물국, 김치 콩나물국, 된장국, 미역국 이렇게 계속 반복할 거다. 그러는 제가 생각하는 이 세 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계속 주면서 내 세포가 흡수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색다른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색다른 거
소화 흡수 안 돼요. 색다른 거는. 예. 비슷한 걸 드셔야지 우리 세포가 친숙해서 세포 안으로 들입니다. 좋은 거라면 비슷하게 계속 드시는 게 그게 소화 흡수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게 비법이에요. 어쩌다가 한번 먹는 어떤 좋은 거가 그게 내 몸에 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장이나 이런 거를 모르는 분이 하시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어쩌다 한번 먹는 안 좋은 거, 한 달에 한 번 먹는 안 좋은 거, 그거는 그래도 소화 흡수가 좀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이렇다고 해서 또 안 드시던 걸 막 한 달에 한 번 드시지는 마시고요. 드실 때 죄책감은 가지지 말라. 너무 먹고 싶어서 내가 한 달에 딱 한 번 먹었다. 그 정도는, 그럼 기준은 뭐냐? 15일입니다. 15일 정도를 계속 넣어줘야 우리 몸이 흡수를 잘하거든요. 그럼 15일 만에 한 번 들어간다고 해서 흡수를 막 하지는 않는다로 보시면 됩니다.